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예, 토요일 날 이제 강사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이제 아주 뭐 비수기 때 빼고는 사실 토요일 날 일을 안 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강의가 평일에는 이제 거의 매일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있을 이제 강의들을 준비하는, 예,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토요일은 거의 대부분, 예, 거의 종일 뭐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일요일도 심지어는 이제 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도 이제 강의 준비 때문에 예, 일을 또 시작하기 위해서 아침에 또 열심히, 예, 일어나서 또 준비를 해서 나왔고요. 오늘은 좋은 책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어떤 책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웃 퍼포머라는, 네, 책인데요. 이 책은 나온 지는 2019년인가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이 책을 저도 이제 전에 읽었던 건 아니고, 네, 2019년 말에 나왔네요. 2019년 11월 25일에, 예, 1판 1쇄가 발행이 됐으니까요. 예, 아직 2년까지는 안 된, 예, 그런 책인데, 요게 이제 제가 다다음 주에 이제 그 모 그룹사의 그 차장 승진자분들께 이제 강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이제 사전에 요 책을 이제 내보내고 나서 요거를 미리 좀 이제 읽고 와라,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 책의 내용 중에 일부는 제가 강의하는 내용하고 약간 겹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 책은 그 저자가 모튼 한센이라는, 예, 분이세요. 예, 이분이 그 예전에 저거 뭐예요? 위대한 기업의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그 세계적인 그 컨설턴트 겸 뭐, 예, 아주 유명하신 그 짐 콜린스 있잖아요. 예, 그분하고 이제 그 책을 공조하셨던 분이 바로 이 모튼 한센, 예, 이라는 분이시고요. 뭐 요 책의 이제 부제를 보면은 최고의 성과를 내는 1%의 비밀, 예, 해가지고, 예, 똑똑하게 일하는 위대한 개인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예, 내용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 책을 보고서 이제 좀 놀랬던 건, 그 모튼 한센이라는 분 자체가 이제 그 경영 전략 쪽, 예, 이제 스트래러지 매니지먼트 쪽을 이제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제 아까 짐 콜린스하고 같이 연구를 하셨고, 그런데 사실 이 책의 내용은 이제 그런 이제 경영 전략이나 이런 쪽의 내용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매크로, 예, 아주 이제 거시적 영역을 다루는 이제 학문 분야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아주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은 영역이 이제 마이크로 쪽을 이제 연구를 해서 저도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건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경영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다 보니까 이제 경영학 내에도 이제 여러 전공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친하신 분들 중에 이제 매크로 쪽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근데 이제 연구하는 어떤 방법이나 이 바라보는 뷰가 굉장히 달라요. 예. 그래서, 야, 이 매크로 쪽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마이크로 쪽을, 어, 하셨구나, 라는 책을 내셨구나, 라는 데 일단은 굉장히, 놀랍다. 약간 이러면서 좀 보기도 했고, 책 내용도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좋아요. 일단은 저는 이제 책을 보통 이제 서점 같은 데 이제 주기적으로 가서 이제 한 몇 페이지 정도 이렇게 읽어보고 좀 괜찮은 책이 있으면 이제 사갖고 와서 이제 보통 이제 저는 예전에는 다독을 했어요. 이제 사회 초년생 때는 이 책 저 책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나름대로 조금 이제 깊이가 생기고 내공이 좀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다독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책을 굉장히 깊이 있게 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책 한 권을 구매를 하면은 뭐 한 6회독, 7회독 이상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의 저자께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 파악하려고, 예, 하는 스타일로 조금 책 읽는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네, 여하튼 간에, 그래서 제가 책을 고를 때 이제 항상 이렇게 기준 중에 하나가 이 막 개똥 철학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막 내가 뭐 해보니까 이렇더라, 뭐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렇더라. 저는 약간 그런 쪽의 책은 안 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주로 고르는 책들은 이제 좀 근거가 좀 이렇게 있는, 예, 예를 들면 뭐 논문처럼 이렇게
뭔가 연구 방법, 뭐 조사 방법이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잘 잡혀 있고, 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책들을 주로 고릅니다. 예, 또는 뭐 이렇게 여러 이제 논문들에서 이제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엮거나, 예, 이런 경우들이요. 이런 게 아니면 책을 잘 안 보는데, 그 최근에 이제 읽었던 책들 중에 뭐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뭐 디커플링 이런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고, 또 그 넷플릭스를 이야기한 그 규칙 없음이라는 책도, 예,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노 룰스 룰스였나요? 원제는. 근데 저는 이제 번역본을 봐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류의 책들을 좋아하는데, 요 책은 진짜, 예, 어마어마합니다. 예, 정말 제가 원하는 딱 그런 스타일의, 예, 책을 또 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구성이 좀 돼 있고, 이게 지금 뭐 제일 끝 페이지가 396페이지인데, 이 중간에 이제 뭐 부록으로 해가지고 조사 방법을 또 잘 넣어놨어요. 이게 논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다. 물론 논문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이 메토돌로지를 가지고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이제 통계적인 근거들 막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서 아, 이게 그냥 나온 건 아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게 그 조사 대상이요 무려 5,000명입니다. 5,000명. 야, 어마어마해요.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그 제가 처음에 서베이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430명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거기다 이제 상사 서베이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두 배인 거죠. 그거 그러니까 얼추 1,000명이 좀 안 되잖아요. 실제로 제가 서베이한 대상에서 제가 그래서 440명을 해가지고 실제 그 이렇게 모은 수집한 그 데이터 수는 한 380 얼마였던 걸로, 예,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사까지 하니까 두 배 잡으면 거진 800에 가까운, 예, 그런 숫자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예, 그리고 서베이 비용도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이제 하여간 그랬는데, 이 5천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라는 건 굉장한 거고요. 이것도 5천에 이것도 이제 상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10,000개를, 예, 서베이 했다는 얘기인 거죠. 대단한 노력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진짜 다 모으고, 예,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일단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 좀 그랬고요. 이제 뭐 그리고 지금 보면요, 이게 이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해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이제 논문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컨스트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성 개념면에서 그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그 약간 어떤 이제 변수의 개념인 거죠. 이렇게 뭔가 하나의 이렇게 명확한 하나의 개념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책에서는 이제 7가지 법칙 이렇게 했는데, 그 7가지가, 예, 이제 연구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 컨스트럭 같은 그런 개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7가지와 퍼포먼스와의 이 관계를 본 거예요. 예, 그랬는데 진짜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이 설명력이 이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아마 adjusted R-square 값을 가지고 이제 아마 여기서 얘기했을 텐데, 66%예요. 66%. 66%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예, 이제 이 7가지의 컨스트럭을 아마 이렇게 하나의 원 팩터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영향력을 봤을 텐데, 예, 설명력을 봤을 텐데 그게 한 66%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뭐, 예, 진리에 가까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예, 수치입니다. 그 설명력 값이 그렇게 높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아마 일단은 또 5,000명이나 모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뭉그러지는, 결과값이 약간 뭉그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많으면 훨씬 더 이제 그 설명력이, 예,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모집단 많이 가져가는 게 굉장히 이제 좋죠. 이제 조사를 할 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건데, 그래서 대단한 일단은 그 시도를 하셨다라는 거, 예, 굉장히 이제 놀라웠고, 뭐 제가 이 책의 내용에 하나하나 뭐 다 설명드리기에는 뭐 내용이 워낙 좋은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러긴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그 7가지가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첫 번째가 일을 줄이고 집요하게 매달리라는 겁니다. 일을 줄이고, 이거가 좀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흔히 뭐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이것저것 하면서 막 멀티태스킹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 멀티태스킹을 저도 뭐 많이 예전에 했었고, 근데 그게 실제로 퍼포먼스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단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 멀티태스킹 되지 않아요. 요거 그 관련해서 제가 이제 사이컬러지 쪽에 이제 연구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또 뭐 이 자리에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한번 기회가 될 때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단 일의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제 많이 줄인다. 예, 그리고 그 줄여놓은 일을 가지고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집요하게 매달린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항상 이렇게 갖고 있었던 퀘스천 중에 하나가 이 최선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최선과 집착에는 한 끗 차이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했었어요. 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최선이랑 집착이랑 어떤 의미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저도 사전적 정의도 보고 막 이렇게 봤더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최선 같은 경우는 약간 결과에 좀 더 가까운 예, 그런 개념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착은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좀 더 예, 이렇게 뉘앙스가 있는 예, 이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두 번째가 이제 업무를 재설계하라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연구 영역하고 많이 중점이 많이 되는데, 예, 스스로가 일단은 그 열정이 일어나는 예,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되게 하고 싶은 일일 때 일단은 그 일의 퍼포먼스가 잘 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러면 좋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일종의 하나의 밸류를 줘야 된다. 예, 그 둘이 이제 교집합이 이루어지는 예, 그런 영역을 만들라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학습을 실천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뭐 순환학습의 개념은 이거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일반 시간의 법칙은 조금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내용은 뭐 거의 차이는 없는데 그 일반 시간의 법칙은 이제 우리말로 의식적 연습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 deliberate practice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역량의 이제 한계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계를 살짝살짝 넘어가는 예, 그러한 연습입니다. 그 반복 숙달하면서 이제 내가 기존에 쌓아놓은 거를 이제 뛰어넘는 이런 과정을 갖다 이제 그 의식적 연습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일반 시간 이상 쌓았을 때 이제 전문가가 된다 뭐라는 그런 거고 사실은 요 deliberate practice 같은 경우에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만 시간이 안 돼도 어느 분야든 이 deliberate practice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 만 시간이 채 안 돼도 상당한 수준을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만 시간이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사실. 그냥 뭐 회사 출근해서 내가 뭐 8시간 이렇게 뭐 쭉 있다 나오고 뭐 요게 절대 그 경험치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예, 그걸로 하는 게 그건데 이 순환학습을 실천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개념이 좀 들어가냐면 그 성찰적 행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Reflective Behavior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뭐 이렇게 사고 체계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뭐 스탠다드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깨는 거예요. 깨보고 변화를 준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시도해보고 뭐가 잘 됐지 잘못됐지 예, 성찰해보고 다시 예, 수정해서 보완하는 뭐 이런 겁니다. 이 지금 순환학습이 읽어보니까 예, 딱 그 제가 이제 박사 논문에서 이제 다뤘던 이제 컨스트럭 중에 하나가 이 리플렉티브 비헤이비어거든요. 그 개념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예, 뭐 그렇고 또 열정, 목적, 의식을 가진 사람. 예, 아까 이제 value 예,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 자기의 열정을 쏟아내는 예, 그런 일.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또는 내가 조직에서 예, 이러한 어떤 value를 줄 수 있는 예, 그런 업무가 같이 교집합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예, 또 뭐 그 뒤로도 여러 가지 내용들 나오는데 뭐 인간 관계에 대한 얘기로 해서 몇 가지 또 토픽이 나오고 이제 work and life 예, 밸런스를 갖다가 예, 이제 결국은 지켜낼 수 있다. 예, 뭐 이런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 책에서 뭐 나오는 내용들 뭐 다 소개해드리기는 그러면 제가 오늘 뭐 한참 해도 모자라겠죠. 그 보통요 이 연구된 결과에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퍼포먼스가 최고치를 찍는 주당 근무 시간이 얼마냐. 이런 거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주당 40시간, 이제 거기다가 추가해가지고 52시간이 됐잖아요. 그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그 정점에 딱 이르는 시간이 65시간입니다. 65시간. 예, 그러니까 사실은 65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게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최고치인데 그게 약간 이렇게 거꾸로 된 U자 있잖아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시간이 될 때쯤 되면은 더 이상 이제 퍼포먼스 더 잘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하락하는 거꾸로. 예, 사람이 이제 피로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은 일을 잘 못하잖아요.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52시간제 막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한 52시간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도 조금 유지를 해가면서 퍼포먼스도 상당 수준 거의 정점에 딱 가까운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좋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보다 더 줄여도 예, 이 퍼포먼스의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급격히 올라가다가 이렇게 완만해지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예, 앞으로 더 줄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 듭니다. 예, 뭐 요즘에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회사들 보면 굉장히 그 시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무한양제들 이런 데서 뭐 저기 주 4.5일째 뭐 4일째 이런 식으로 지금 시도하는 회사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 그렇게 줄여도 제가 볼 때는 퍼포먼스가 그렇게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또 여가나 이런 쪽으로 더 시간을 쓸 수 있고 그게 이제 사람의 어떤 뭐 크리에이티브나 이런 측면에서 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책에서는 굉장히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평균 근로 시간 이런 것도 좀 제시가 되는데 그 뭐 55시간 정도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더라라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단순 시간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안에서의 어떤 뭐 집중하는 밀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겠죠. 예, 양보단 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고요. 뭐 정말 좋은 내용들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이 그 저자의 어떤 뭐 개통 철학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이제 연구 결과들도 가져와 있고 또 그 본인이 또 이 5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 이런 5천 명도 아니죠. 사실 두 배로 봐야죠. 예, 이런 그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좀 정리가 돼가지고 굉장히 납득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책이면서 그 전에 좀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어떤 결과를 제시하는 부분도 일부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다 라고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한번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보시면 한번 보시면 굉장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또 직업인으로서 또 전문가로서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영상은 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